대손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대서울병원 최아름입니다. 오늘은 조영관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참여원 조영관입니다. 네, 오늘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김영기 회장님 모시고 위험에 관해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교수로 있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회장 김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항상 위내시경을 하며 듣게 되는 얘기가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은 항상 있는 그런 증상인가요? 네, 저희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약을 잘 먹어서 위험을 치료하면 위가 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하고는 속이 쓰려서 오시는 분들, 아침에 특히 속이 쓰리고 명치가 꽉 막히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불편한 게 클수록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큰 병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암이죠, 위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하면은 이제 위 안에 그 상황이 한 30대가 넘어가면은 그 10대나 20대처럼 위 점막이 완전히 정상인 분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제 위염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 환자분들한테 위염이 있습니다. 그 위염이라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조직학적 소견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 급성 염증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만성 염증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갖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 환자분의 병명은 아니고요. 내시경 소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10살짜리 애들 손은 깨끗하지만 한 5, 60대 지나가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손을 많이 쓰고 노동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염도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약간 불긋불긋하거나 부어있거나 위액이 좀 많이 분출되는 것 같거나 이런 소견을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위염이 있으니까 약을 잘 먹어서 위염을 고쳐야지 하는 것이 이제 꼭 맞는 얘기가 아닌 것이 이제 뭐 과식을 하거나 자극성 있는 걸 많이 먹거나 밤에 먹고 자거나 이러다 보면 이제 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위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위산도 많이 내야 되고 위산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식생활이 잘못되면서 위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발적이나 부종이나 이런 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원인이라서 속이 쓰리고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위가 힘들어져서 그런 소견이 보일 때 그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럼 교수님 요즘 국가검진을 많이 하는데 내시경에서 위험이 있다고 사실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시경에서 위험 소견이 있으면 꼭 다 치료를 해야 되는지요? 정상이 아니니까 내시경 소견을 전부 위험으로 이제 적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고 정상 이렇게 적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정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시경 소견일 뿐이고 증상하고 비례하거나 일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험 그런 거는 이제 내시경 소견상 발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꼭 약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특히 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위염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곧 위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진행된 조금 위염과 위암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발견되는 경우에 위암의 전구병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몇 년 안에 위암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오십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거는 사실은 장의 점막의 그 성분이
위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세포가. 이제 사실은 장상피화생이 오래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선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선종이 또 오래되면은 조기 위암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30년 전에 이미 가설이 세워졌고 그 가설이 지금 맞는 걸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보건원에서는 헬리코박터를 그 위암의 발암 물질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정말 위암의 발생에 헬리코박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헬리코박터를 죽이면 위암이 발생을 안 하는지를 한 25년 이상을 계속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헬리코박터라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생이 불결할 때. 그 옛날에 우리가 위생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입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0, 70대 그 어른들께서는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뭐 60% 그 이상이거든요. 어릴 때 들어가서 수십 년을 위에서 살면서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고 장상피화생이라는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위암의 전구 병변인 선종,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시작된다. 이런 이론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암하고 장상피화생은 위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헬리코박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20년 전에서부터 연구들을 보면은 어떤 그룹은 헬리코박터를 죽이고 어떤 그룹은 헬리코박터를 안 죽이고 한 10년을 쭉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헬리코박터 죽인 그룹에서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생기지 않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은 헬리코박터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위험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좀 피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먹어서 치유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많이 복용하시고 이제 그런 문화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염이 있어서 소화불량증이 생기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과식, 밤늦게 불규칙한 식사, 술, 너무 기름진 것,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인분들이 먹는 약이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한 그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약제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불량증이 생기고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 이렇다기보다는 과식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저녁을 좀 일찍 먹는다, 그런 섭생에 유의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심혈관계라든가 이제 뇌혈관계라든가 관절 이런데 먹는 약들,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불량증과 위염을 더 악화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제들입니다. 네, 교수님 위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은 위염이랑 식도염이랑 같은 건지 항상 같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 기능장애는 아주 복합적인 기능장애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증상들, 더부룩하고 안 내려가고 쓰리고 이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역류 증상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온다기보다도 증상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드는데요. 하나, 이 관절이 100살 동안 100세까지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뇌가 100살까지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치매가 오거나. 그 다음에 위가 견디지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약제들을 드시기 때문에 늘 위가 안 좋으세요.
너무 이 때문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위장약을 간헐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그 위장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섭생에 유의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그래서 그 위장약을 복용하는 습관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서 위암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시고요. 장 상피화생까지 가신 분들은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하면 충분하시고 1년에 2번씩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하는 전문의들을 믿으시고 내시경 학회에서 권장하는 지침들을 믿으시고 검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그 마지막에 100세 시대를 아주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위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소화기 내과 의사에게 왔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위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장님께서 되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장암 관련 주제로 조만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도 투게더!